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그 16과 가정법 그리고 조건문 형태와 용법 두 번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각 교재 우리 각자가 교재를 갖고 있을 텐데 교재 201쪽을 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비교하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앞에 헬라어 문법이 원래 어려우니까요. 천천히 앞에부터 내용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1에 보면 가정법의 형태와 용법이 등장하는데요. 우선은 정의와 쓰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은 동사의 법의 측면에서 명령법 및 시국법과 함께 비직설법 범주에 속한다. 우리가 이제 비직설법과 직설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 15과에서 이미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비직설법에 속하는 가정법은 동사형 자체가 시간의 개념을 전달하지 않기에 직설법처럼 6가지의 6시제의 동사형이 필요가 없다. 대신 가정법에는 3시제형, 곧 현재, 부정과거, 완료형이 존재한다. 여러분 이거 명령법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우리 도표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가정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정과거형에 접두모음이 붙지 않는다. 둘째, 부정과거형에서 제1부정과거형과 제2부정과거형 모두 현재 가정법 어미가 재활용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1부정과거형에서 싸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비직설법 중에 명령법을 먼저 배웠는데 명령법 같은 경우에는 1부정과거 명령법에서는 시그마 알파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법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시그마만 들어가고 뒤에다가 현재 가정법 어미를 재활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른 어떤 동사들과 규칙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어요. 자,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가정법은 일반적으로 가정법을 취하는 특정 어휘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희나, 애안, 호버스, 뭐 호단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단어들과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가정법 어형을 암기하는 것과 더불어 이 어휘들을 암기하는 것이 가정법을 습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정법 형태라는 어미를 우리가 이제 쉽게 외우더라도 그 어미가 사실은 다른 그런 동사 시제 형태와 유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동사의 그 어미 형태가 유사한 거를 보고 우리가 사실은 이것이 직설법인지 가정법인지 명령법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사실은 이 가정법을 취하는 특정한 단어들이 이 가정법과 항상 기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이게 단어를 외워서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가정법을 이렇게 습득하고 또 정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가정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형, 부정과거형, 완료형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명령법도 현재형, 완료형, 부정과거형, 현재형, 부정과거형, 완료형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료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법을 배우니까 공부해 보고 하지만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이제 현재 형태와 이제 부정과거 형태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우선은 16.1.2.1 우리 202쪽에서 현재 가정법 능동태 및 중간태와 수동태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형태에서는 중간태와 수동태 형태가 직설법도 그렇고 명령법도 그렇고 가정법도 동일합니다. 같은 어간을 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선 한번 따라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가정법입니다. 리오, 리오, 리에스, 리에스, 리에, 리에,
리오멘, 리오멘, 리에떼, 리에떼, 리오시, 리오시. 여러분,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선은 오스에 오메네떼 오시라는 이름을 이렇게 어미를 읽어보면은 이것이 오에이스에 오메네떼 오시와 굉장히 유사함을 느끼게 되죠.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S라는 이 완료형의 이 가정법 어미 형태가 이 에이스형의 요 어미를 에타를 길게 엡실론을 에타로 길게 해주고 이오타를 이오타 하기로 집어넣은 형태죠. 얘도 엡실론을 에타로 길게 해주고 이오타를 하기에 넣어준 형태인 거죠. 자, 오미크론은 오메가로 길어지고 엡실론은 에타로 길어지고 우시는 앞에 있는 이 우의 오미크론을 오메가로 길게 한 다음에 위필론을 탈락시킨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가정법 어미는 어떻게 만든 거냐? 직설법 어미를 길게 그 어미를 길게 만들어서 우선은 만들어주고 이중 모음일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철자가 이오따일 경우에는 이오따 하기로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탈락시키는 이런 형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어미를 좀 길게 해줬다. 어미의 모음을 길게 해줬다. 라는 것이 우리의 핵심 사안입니다.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자면은 우리가 그 직설법 동사의 그 중간 수동태형이 오마이에 에따이 오메타 에스테 온따이였잖아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면은 우선은 직설법에서는 오미크론인데 얘는 길게 해주니까 오메가가 됐고요. 에는 똑같이 에로 됐고요. 자, 에따이는 원래 엡실론인데 에타로 길게 해줬고 오메타도 오미크론이었는데 오메가로 길게 해줬고 이제 에스테도 원래는 엡실론이었는데 에타로 길게 해줬고 온따이도 원래는 오미크론이었는데 오메가로 길게 해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어간 현재 어간에다가 현재 이 가정법을 만들 때 현재 어미 직설법 어미를 갖다 붙이면서 요 직설법 어미를 그냥 붙이지 않고 그 모음을 장모음화 시켜서 만들어서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모음일 경우에는 해당 모음에 장모음을 붙여주고 이중 모음일 경우에는 두 번째 모음에 이오따일 경우에는 이오따 하기로 넣어주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탈락시킨다. 바로 그것이 이제 주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일단은 어쨌든 우리 현재 능동태 직설법, 현재 능동태 중간 수동태 어미랑 발음이 굉장히 유사해요. 하지만 철자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해야 된다는 점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능동태부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리오, 리오, 리에스, 리에스,
리에, 리에, 리오멘, 리오멘, 리에떼, 리에떼, 리오시, 리오시. 자, 중간수동태 형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태는 동일하지만 이제 해석은 좀 다른데 어쨌든 형태를 중심으로 하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리오마이, 리오마이, 리에, 리에, 리에따이, 리에따이, 리오메타, 리오메타, 리에스테, 리에스테, 리온따이, 리온따이. 여러분 밑에 나오는 이 형태의 1, 2, 3번에 있는 설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두로 이미 설명해 드린 내용이에요. 어미를 길게 해준다 라는 설명이니까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16.1.2.2에 보면 부정과거 가정법이 나오는데 여러분 부정과거가 나오면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1 부정과거, 2 부정과거고요. 1 부정과거, 2 부정과거 모두 부정과거 어간에다 만들기 때문에 현재 어간과는 상관없는 이 형태를 만든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현재 어간과 부정과거 어간이 형태적으로 외형적으로 동일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동일하지 않아서 우리가 동일한 경우를 1 부정과거라고 부르고 시그마 알파를 집어넣어줬고요. 구분해주기 위해서 2 부정과거 형태는 현재 어간과 부정과거 어간이 원래 다르니까 그냥 부정과거 어간 형태를 외워서 거기다가 이제 어미만 시그마 알파 붙이지 않고 재활용해서 붙인다. 이게 이제 우리 부정과거를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부정과거가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고민거리는 뭐냐면 이 부정과거 형태의 어간을 외우는 건데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동사의 6어간을 통해서 외우라고 이렇게 권면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동사의 6어간을 완전하게 마스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어미를 기준으로 치자면 우리가 이미 직설법 때에 이 이부정과거 어간에 대해서 배웠다고 치면 어미를 기준으로 치면 재활용하는 이 기준에 따라 가니까 이 부정과거 형태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과거부터 한번 가정법 형태를 배우는데 우리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가정법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부정과거에서도 앞에 접두모음 엡실론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느냐, 일반적으로 엡실론이 시간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법은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문맥에 따라 시간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엡실론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부정과거 같은 경우에 이 부정과거 어간에다가 이제 어미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미 이 부정과거를 어간을 통해서 얘가 과거인 줄 아니까 이제 어미를 재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명령법에서도 그랬듯이 이 가정법에서도 어미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게 현재 가정법 어미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를 들면 미완료 과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가정법에서는. 우리가 직설법에서는 제2부정과거나 부정과거 만들 때 미완료 과거, 능동태, 직설법, 중간 수동태, 직설법 어미를 빌어다가 이 가정법 이 부정과거, 직설법 형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법에서는 이 미완료 과거가 없고 이 부정과거 앞에 유일하게 갖고 있는 어미는 이제 현재 형태밖에 없으니까 비록 이것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이 어간이 과거더라 하더라도 수와 인칭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이제 현재 능동태 가정법, 중간 수동태 가정법 어미가 이제 부정과거에 사용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우리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그 람바노 동사의 부정과거 형태가 엘라본이잖아요. 자, 요 어간이 뭐냐면 엘라본에서 엡실론을 뗀 요 라브, 요게 이제 엘라본의 이제 그 어간이 됩니다. 람바노의 이제 이 부정과거 형태의 어간. 여기에다가 요 라브에다가 이제
어미를 재활용해서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라보, 라보, 라베스, 라베스, 라베, 라베, 라보멘, 라보멘, 라베떼, 라베떼, 라보시, 라보시.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라브라는 부정과거 어간에다가 오, 에스, 에, 오멘, 에떼, 오시 해서 현재 능동태 가정법 어미를 재활용한 거예요. 여러분 얘는 어간을 통해서 보면 부정과거인지 아니까 어미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이 수와 인칭과 태 정도만 나타내는 이 어미를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활용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간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부정과거에서는 중간태 형태와 수동태 형태가 어간도 다르고 만드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해서 쓰지만 어쨌든 현재 어떤 가정법에서는 중간 수동태 형태가 어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쨌든 중간태에서 그 어미를 갖다가 재활용해서 붙여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어간인 동일하게 라브고요. 이제 현재 중간태 가정법 어미를 여기다 붙여서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라보마이, 라보마이, 라베, 라베, 라베따이, 라베따이, 라보메타, 라보메타, 라베스테, 라베스테, 라본따이, 라본따이. 여러분 어쨌든 이 라브라는 어간에 오, 에스, 에, 오멘, 에떼, 오시, 오마이에, 에따이, 오메테스테, 온따이라는 현재 능동태 중간태 어미가 재활용됐다는 점, 여러분 이 점을 주의를 기울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번역에 대해서는 크게 해석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는 이 자체로 좀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신화와 함께 사용된 의미를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뭐 현재 형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번역은 요 해석은 이런 어떤 상황을 좀 반영해 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